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오늘 오후 2시에 있는데 네.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추론들이 좀 나돌고 있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추론이 사실 1심도 이렇게 피선거권이 날아갈 만큼의 형이 나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바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적어도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무죄를 이제 확신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는 식의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재판부의 지휘에 따라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소 사실과 관련해 가지고 좀 흔들리는 것들이 있어서 무죄 아니면 이제 100만 원 이하의 형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와 그리고 뭐 바람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한데요. 2시에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 게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용이 확정되면은 네.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받은 434억 원을 민주당에서 납부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도 네. 재판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도 1심에서는 그런 고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징역형을 선고한다거나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을 선고하게 되면은 제일 야당에 끼치는 정치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양형의 배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오늘 그 선거법 항소심 사건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일종의 이제 본인의 입장을 담아서 법원에 냈다고? 이제 입장문을 냈는데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재판이 이게 잘못 진술서에 본인이 이제 만약에 이 재판에서 잘못되면 그 이제 공당에서 이제 정부로부터 받은 이제 434억 원에 대해서 이거를 반납을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포함해서 본인이 이제 테러 받은 것부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이제 수뢰하면서 이 재판이 좀 잘 결정되기를 바라는 이런 내용을 담아서 이제 글을 썼다는 건데요. 뭐 이런 것들이 그 재판부의 마음을 좀 움직이겠습니까? 아니 실제로 좀 허위사실 공표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좀 논쟁이 많았던 법안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도하게 처벌 범위가 넓고 이렇게 어떻게 이제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논증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선거 기간에 저희도 많은 정치인들 인터뷰하지 않습니까? 그 해당 정치인에 대한 팩트 체크라고 하는 부분들을 언론이 하고 유권자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게 검찰까지 끼어가지고는 해당 피선거권을 이제 박탈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재명 대표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심지어 여권 정치인에게도 굉장히 이 선례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에 대한 도덕적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이것을 형사사법적으로까지 기소해가지고는 문제를 삼아서 앞으로의 피선거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굉장히 이재명만의 사건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지점들이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이제 그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 434억 원 반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좀 해서 이거를 그렇죠. 별도의 대응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해 가지고 선거보전 비용 반환 문제 뭐 이런 조항들에 대해서 귀책 사유가 어디로 어떻게 되는지 등등에 대한 법 문제, 법 조항의 문제점들을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어찌됐든 오늘 이거를 정치적으로 또 얼마나 크게 문제를 삼아서 공방을 벌일지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 결정 이후에 또 민주당이 어떤 대응을 할지 이제 그것도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 오늘 오후 5시에 비상의총이 있더라고요, 민주당이. 네. 근데 그 의총에서 어떤 결정을 할까요? 이후의 대응이 굉장히 그러니까 일종의 앞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비상한 시기이기 때문에 비상한 대응이 좀 필요한데 제1야당이고 제일 큰 정당이고 가장 많은 최대 의석을 국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대응할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내부 논의는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계속 매일 걷고 있지 않습니까? 3시간씩. 예, 근데 이제 걷는 게 사실 처음에 걸을 때는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이게 매일 되는 것이 좀 가지고 있는 피로 누적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상대적으로 공중전이라고 하는 게 좀 덜 되는 면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진짜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계속 걸을 거냐 말 거냐. 뭐 약간의 이제 뭐 바람을 섞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긴 하던데요. 좀 빨라진다 그러는데 도착 시간이. 그만 걷고 싶다. 아니 근데 사실 지금은 더 중요한 거는 공중전, 그러니까 여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지금 얼마나 문제적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세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헌법기관 한 명 한 명 국회의원들 역할이 저는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걷는 것의 효용도 있겠지만 이제 그거는 충분히 다 했다. 그러면 더 잘 싸우고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방법을
방법을 야당이 좀 고민할 시간이 사실 이미 좀 실기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좀 지금 많은 분들이 잘 싸우라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해야 되는데 이 잘이 좀 부족하다라는 지점에 있어서 민주당도 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오늘 선고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선과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그 자당이 이제 의사를 정하지 않더라도 타의에 의해 가지고 이게 쟁점화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은 유무죄 결과에 따라서 다른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무죄 선고가 난다고 한다면은 그 말기를 결백함을 주장을 하면서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를 이재명 대표가 굳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서로 막 유죄가 나오더라도 100만 원 미만이라고 한다면 같은 취지로 대선 가도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1심의 판결과 같이 징역형이 선고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안팎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아마도 오늘 5시 비상의총을 소집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그 대표 중심으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아마 다지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의 행보라는 것은 조금 더 유무죄에 따라 갈릴 수가 있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제가 뭐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어제도 이제 우리가 그 얘기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네. 연구소 얘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그 문학인 2,487명 시국 선언문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십 년간 축적해온 한국 민주주의 역량이 대외적으로 의심받는 상황이고 스웨덴 국제연구기관이 내란 이후 한국을 권위주의 진영이 이끄는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 분류했고 올해 1월 미국이 민감 국가로 지정한 사례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가 기일을 늦추면서 이런 일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리고 소위 국민 저항권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극우의 주장이 미화되는 측면에 대한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진보 보수 갈등이 제일 크다. 8개 갈등 요인 가운데 1위가 이제 진보 보수고 77.5%를 점유를 했는데요.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저는 진보 보수 갈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진보 보수 갈등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는 것 자체가 문제다. 상식의 복원, 헌법의 복원. 그러니까 헌법 대 반헌법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영역에서 이렇게 수많은 내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닌가? 스스로 자기 검열하게 되는데 아닙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이 옳고 광장의 민심이 진짜 민심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우리가 상당히 발전된 국가에서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덧 윤석열 시대에 그게 아닌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계를 바로잡는 것 역시도 국가의 주인인 국민 우리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됩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지치지만 그래도 한 땀 한 땀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뒤집힌 마우스님이 슈퍼챗 5만 원 보내주시면서 구교영 기자님, 김은희 기자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소개 안 해주고 광장의 민심을 이렇게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내 눈으로 캐치하신 구경 기자님. 제가 보니까 근데 저도 못 봤어요. 저도 못 봤는데 아니 구경 기자님이 아주 예리해요. 기자 된 이유가 있었어. 아니 이 헌법재판소 결정문 39쪽이나 되는 것을 읽고 또 읽어가지고 국무회의와 회의의 차이점을 찾아내다. 어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실기해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오늘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진짜 훌륭하다. 그 헌법재판소 한덕수 결정문에도 숨쉴 구멍은 있더라. 그리고 내용만으로 판단하면 이 사람들이 이것은 8대 0으로 인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이상한 지연 말단적인 무슨 수단을 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발상의 전환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는 감시가 필요하다. 특히 언론인들의 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노상원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얘기를 못했네. 명태균 비슷하게 윤석열이 얘기해놨어요. 한겨레 보도이죠. 명태균급이던데요. 뭐 5.18 묘지도 가라, 생선을 손으로 잡아라. 그거 다 노상원 씨가 시켰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시킨 대로 합니다. 자기가 시킨 대로 다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직접 만나진 않았다. 그렇죠. 오늘 그 성범죄 때문에 만날 수는 없었다. 성범죄 이력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오늘도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는 탄핵 후 만나리.
잘 버텨보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도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취재 편의점은 오전 방송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광화문 광장에 있겠습니다. 혹시 취재 편의점과 만나서 내가 오늘 이 얘기는 좀 꼭 해야 되겠다. 시민들께 아까 이제 김은지 기자님 말씀처럼 시민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자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혹시 취재 편의점 만나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